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7월 9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험한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것이 필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늘 방송할 주제는 GTX-A 관련한 소식인데요. GTX-A 광화문역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신내에서 서울역 가기 전에 광화문역을 갖다 좀 신설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좀 힘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GTX-A 광화문역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쪽으로 해서 경복궁하고 시청 사이에 이제 광화문역이 있는데 아마 경복궁역하고 시청역 쪽으로 해가지고 시청역에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저는 신분당선으로 해서 광화문역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내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신문기사를 좀 토대로 이야기 드릴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에서 삼성 구간까지 이쯤이 이제 광화문역이거든요. 이쯤에 지금 현재 뭐 역사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복궁하고 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상 이제 위치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들어갈지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뭐 올 10월이나 11월 달쯤에 KDI 예타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7월 7일 날 중앙일보의 김민욱 기자님의 단독 기사입니다. GTX-A 광화문역 결국 무산, 왕십리역은 적금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GTX-A 실물 모형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저는 이 GTX-A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 분명한 변화는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최고 시속 180km의 GTX를 이용하면 수소와 동탄 사이를 20분가량에 주파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 구간 개통이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수소하고 동탄 그다음에 운정하고 서울역 쪽으로는 먼저 선개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서울시가 GTX-A 노선 종로구 광화문 서울시청역 신설을 다시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광화문 서울시청역 신설을 다시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GTX-A 노선이 취소된 이유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하고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척돼서다. 반면 GTX-C 노선 성동구 왕십리역 신설 사업은 비교적 순환 중이라 분석이다. 재정 부담 등에 다시 발목 잡혔는데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끝에 GTX-A 노선 광화문역 신설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광화문역 신설 방안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포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5월 초에 청와대 개방에 따른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역신설을 재건의했지만 이번에도 재정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화문역 신설에만 최소 3,60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산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도시철도 관련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신내역과 서울역 이 중앙에 광화문역이 들어오는 게 물론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서울역으로 오고 또 중앙에 이제 3호선에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고 또 용산에서 삼성까지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성이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청와대 개방이라든지 용산 또 여러 가지 또 용산 이슈라든지 또 광화문 일대에 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또 되는 사업이고 관련해가지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으로 해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GTX-A 광화문역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관련해가지고 더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역사 신설만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운정에서 삼성역 구간까지가 이제 준공 시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다시 광화문역을 갖다 신설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사를 추가하는 게 적절한지 위치는 어디로 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결정되지 않았던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GTX-A의 광화문역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안 된다는 걸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GTX-A 광화문역 시청역은 안 들어오지만 신분당선 광화문역과 서울시청역은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 모습인데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모습과 세종대왕 동상의 모습도 보이는데, 광화문 광장을 정말 시민에게 개방을 또 해준 것도 상당히 좋고, 또 광화문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이런 지하철 노선을 확충하는 것도 맞는데, 신분당 섭부 연장을 해가지고 광화문역, 서울시청역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GTX-A 서울시 내 구간에 연신내역을 비롯해서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4개 역사 계획되어 있는데도 그간 광화문역 신설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광화문이 3대 업무지구에 속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강남에서도 광화문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고, 또 문정이라든지 또 고양시, 파주시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오기 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설을 요구했지만 힘들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GTX-C 노선 왕십역 신설 사업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GTX-C 노선의 왕십리의 이런 신설 노선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민자 사업자 부담을 하는 부분 때문에 서울시하고 이제 성동구가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갖다 댈지, 이런 부분은 이제 생각을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분담 비율이 이제 서울시가 6, 성동구가 4, 5대5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왕십역은 GTX-C가 들어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왕십역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GTX-C 노선이 실시 협약이 아직 이제 결정되지 않았는데, 빠르면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당초 올 상반기로 예정됐으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숙제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못했는데, 저는 빨리 GTX-A 삼성역 구간을 빨리 이제 우리가 이제 정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도 실시 협약과 착공이 하루라도 빨리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GTX-A만 개통하고 GTX-B, C는 개통이 좀 늦어져도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다. 내가 잘 돼야지 또 남들도 잘 되고, 또 남들이 잘 돼야지 또 제가 잘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간단하게 더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이 점선이 지금 GTX-A 지금 지하로 이제 공사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경복궁역은 이제 반드시 들어올 것 같고요. 3호선과 환승도 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경복궁하고 이제 광화문,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청와대까지 이런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경복궁역은 들어오고, 이제 상명대역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명대학교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광화문역으로 지금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복궁역과 광화문역으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과 광화문 사이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쯤에 홀이나 호텔 쪽으로 해가지고 광화문역 또는 광화문역에서 시청역으로 해가지고 신분당 섭부 연장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제 방송 또 듣고 또 안 들어오면 또 화내기 없깁니다. 아무튼 경복궁역은 거의 들어오는 걸로 확실히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복궁역을 안 들어오고 광화문역과 시청역을 할 수는 너무 또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경복궁역은 청와대 개방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으로는 들어오고요. 광화문역하고 시청역 사이에 제가 생각했을 때 농협은행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GTX-A 선로를 따라가지고 역사를 갖다 만든다고 하면 청계광장도 끼고 있어서 청계천도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저는 이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가서 이제 바로 이제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GTX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새롭게 이제 신분당 섭부 연장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는 이제 효창공원 압력과 삼각지역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삼각지보다는 효창공원 압력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쪽으로는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이제 청와대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용산 공원들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이쪽으로는 그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도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을 따졌을 때도 저는 또 공도가고도 가깝고 그래서 또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래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철도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용산역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역사에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래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부분은 저보다 철도 기술 전문가들이 또 판단하겠지만 효창공원 압력과 삼각지역 사이로 해가지고 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효창공원 압력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당 서부 연장은 용산역까지 지금 이제 착공이 언제 들어가느냐에 그게 이제 좀 달려 있는 거고 만약에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 예타가 먼저 통과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신분당 서부 연장은 계획이 그렇게 맞춰져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런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신분당선 이제 터졌는데 광교에 있는 아파트 값이 많이 좀 하락됐다. 또 이런 기사를 또 보고 앞으로 전체적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수도권에 주택 공급은 없고 더 나아가서 올 하반기에 이런 SOC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사에서 용산 구간도 저 하루라도 빨리 좀 착공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아마 예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간적인 그런 뭐 준비하고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호매실 경우를 보니까 호매실이 2020년에 예타 통과되고 이제 착공이 내년쯤에 이제 빠르면 내년 늦어도 이제 2024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한 3년에서 4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올 하반기에 신분당 서부 연장이 예타가 통과된다고 하면 2025년에나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용산의 신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추 이게 맞아져가지고 거의 한 2030년 정도 빠르면 2028년에 뭐 용산의 신사 구간 다닐 수 있겠지만 삼성에서 용산 구간은 한 2028년에서 2030년 정도가 되면 다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GTX-A를 타고 강남역까지 가는 삼성역까지 가는 게 이제 2028년이 정도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정말 이 교통망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 GTX A, B, C, D, E, F를 제가 이 노선을 띄워놓은 이유가 이걸 보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GTX B도 지금 빨리 지금 진행이 돼서 내년에 지금 민자 투자 심의가 통과돼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좋아지는데 GTX 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착공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계획 발표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운행이 되는 거는 정말 아무리 빨라야 5년, 정말 길게 본다면 10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도권에 앞으로 2030년 이후에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서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GTX-A 구간이 가장 먼저 개통을 하기 때문에 물론 서울하고 운정 구간 그리고 이제 수서에서 동탄 구간, 삼성 구간이 아직 완벽하게 개통되지 않기 때문에 무정차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GTX-A로 먼저 이런 시발점이 끊기 때문에 나머지 GTX-B라든지 C, D, E, F는 조금 더 뒤에 지금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서북부에 GTX-A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분당 서북부 연장도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A 광화문역보다는 저는 GTX-A 광화문역이 아니라 신분당선 광화문역 시청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자 스마일이 이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이야기 드린 거지만 GTX-A의 광화문역이 더 좋아 보이시는지 아니면 신분당선 광화문역이 더 좋아 보이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GTX-A 광화문역, GTX-A로 가는 그 비용이 더 비싸고요. 신분당선으로 가는 건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신분당선이 또 환승하기도 또 편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GTX-A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GTX-A와 신분당선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그 목적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환승도 하고 또 요금도 왕복으로 또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는 GTX-A도 지금 서북부에 들어오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